금 가격이 오를 때 수익을 2배로 내는 것도 될까? 아니면 금 가격이 내릴 때 나는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죠.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입니다. 금손, 금쪽이, 금메달,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귀하다, 가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진짜 금은 어떨까요? 금은 예로부터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고, 지금도 경제 위기나 금융 불안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근데 지금도 시장의 불확실성 장난 아니죠? 이런 흐름을 타고 금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금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금만 사면 나도 금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금 투자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고민이 정말 많아집니다. 골드바를 사야 되나? 실물금을 보관하는 건 안전할까?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되지? 금을 팔 때 복잡한 거 아니야? 이런 고민 때문에 금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면 무작정 금을 사는 것보다 더 스마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금을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없는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금 투자 전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금 투자하면 가장 먼저 골드바를 생각하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금을 실물로 보유하지 않아도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했죠. 골드바나 장신구를 직접 사는 것 외에도 은행을 통한 골드뱅킹이랑 KRX 금시장까지 3가지 투자 방법을 비교해봤는데요. 나는 수수료랑 세금 때문에 투자하자마자 손해보고 시작하는 게 너무 싫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께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KRX 금시장이었습니다. 다른 방법들보다 수수료도 현저히 낮고 실물로 교환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KRX 금시장 외에도 더 편리한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금 ETF인데요. 평소 거래하시던 증권 계좌에서 편하게 주식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에요. 우리가 금을 직접 보유하는 거 아니고요. 금 가격의 변동을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물 골드바처럼 보관 걱정 없이 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 ETF에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달러도 같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을 산다고 하면 우리나라 금은 달러로 표시된 국제 가격을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을 곱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국제 금 가격이 올라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금 가격은 상승폭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과거부터 금과 달러는요, 일종의 시소 같은 관계였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는 패턴을 보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이 안전자산을 찾는데 그동안 금과 달러는 대표적인 피난처였어요. 근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경제가 좀 안정되면 이자가 있는 달러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공식이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일단 둘 다 안전하니까 둘 다 챙겨둬 하는 심리로 움직이면서 금 가격과 달러 가격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금 ETF를 투자할 때 이 환율이 금값에 미치는 영향도 꼭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 금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원화가 강세라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내 수익률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으면 금 가격 상승에 플러스로 환 차익까지 볼 수도 있죠. 근데 금 투자할 때 나는 금 가격만 보고 싶어, 환율 변동 같은 거 골치 아파서 신경 쓰기도 싫어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 딱 맞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ETF 이름에 H가 붙은 환해지 ETF를 선택하시면 돼요. 해지는 원래 위험을 피한다는 뜻으로 여기선 환율 변동이라는 위험을 피하는 거죠. 환율이 오를 때는 환율 영향을 받는 금 ETF가 더 유리하고, 환율이 내려갈 때나 환율이라는 녀석을 아예 신경 쓰고 싶지도 않다면 환해지 ETF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금 가격이 오를 때 수익을 2배로 내는 것도 될까? 아니면 금 가격이 내릴 때 나는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를 활용하시면 돼요. 레버리지 ETF는 마치 작은 힘으로 큰 걸 들어 올리는 지렛대 같은 상품인데요.
2배 레버리지 ETF라면 금 가격이 1% 오를 때 ETF 가격은 2% 오릅니다. 금 가격 상승에 더 크게 걸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딱이죠. 하지만 반대로 금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도 2배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하고요. 또 레버리지 ETF는 음의 복리 효과라는 것 때문에 금 가격이 보합세여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원리는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주의해야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ETF는 금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에요. 이름 그대로 반대로 움직이는 ETF라서 금 가격이 내려가면 오히려 ETF 가격은 오르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1% 떨어지면요, 인버스 ETF는 1% 오른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꼭 하나 명심하셔야 하는 게요, 일반적으로 환해지,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다른 ETF들보다 총 보수가 높으니까 거래 비용이 어느 정도로 비싼지 꼭 확인해보고 사셔야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환해지, 레버리지, 인버스 ETF들은 보통 파생 상품을 사고 팔아서 환율 변동을 없애거나 2배 또는 마이너스 1배로 수익률을 바꾸는 작업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금 ETF라면 파생 상품인 금 선물을 거래하고 있죠. 금 선물은요,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을 얼마에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근데 ETF는 단순히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거래해야 하는 시점, 만기가 다가오면 이 기존 계약을 팔고 새로운 계약을 사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걸 롤오버라고 하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 롤오버 비용이 ETF의 총 보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현물금을 사는 것보다 약간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는 거죠. 금 투자하려고 알아봤더니 환해지, 레버리지, 인버스 ETF까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게다가 KRX 금 시장에서 거래하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는데 세금 내야 되는 ETF로 굳이 금을 투자해야 할까 싶기도 하고요. 환해지,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전략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절세 차원에서라도 KRX 금 시장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 이 ETF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KRX 금 시장에서 거래하려면 전용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하는데 ETF는 주식을 거래하던 증권 계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만약 ISA 같은 절세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 금을 투자하고 싶다면 KRX 금 시장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ETF를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좌 성격에 따라서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투자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고 투자하셔야 하고요. 또 ETF는 국제금 시세를 추종하는 상품이 있고 국내 금 시세, 그러니까 KRX 금 시장의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ETF가 어떤 금 가격을 따르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떤 투자 방법이든지 무조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투자 스타일과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테니까요. 금 투자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만큼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배짱이와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해 보시죠.